기술 도입이 앞으로 될 거라는 말이 저도 계속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기술을 더 선호하는 거죠. 나이지리아가 기계 도입하는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전 기계 다 폐기하고 이거에 새로 들어오는 거고 이번 기계도 아마 다음 선거에 안 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용량도 너무 작고 여러 가지 그 운영상에 같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개선된 방향을 계속 할 것 같아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벨기에 같은 나라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한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력이면 단가가 외국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 기술력에. 근데 그게 들어가는 걸 이제 그 나라 벨기에 같은 프랑스 같은 스페인의 그 업체들은 그걸 못하게 막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죠. 대한민국 법에서는 중국은 국제기구가 아니면은 국제기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21개의 어떤 국가기관이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도전 과제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를 이렇게 선도해가고 어떤 이런 힘을 갖는 게 어떤 국제기구의 사무처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선거관리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무처를 유치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선도하는 어떤 방향으로 좀 대한민국에서 좀 지원 좀 필요하다. 출범을 하면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못 가다 보니까 국제 NGO가 돼버리면서 이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OD 사업 예산을 받게 됐어요. 네. AEAB 100억 받던 이제 회사가 15억을 예산해주고 지금 4억인가 이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AEAB 할 수 있는 건 이제 국가 사업을 받는 게 OD 사업 예산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데이터랑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기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 나가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기반 기업봉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국제 정부 간 지원, 비정부 간 단체의 지원도 근거 규정이 국제기반 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나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 돈조차 없는 거예요. 세계 선거기관 협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대한민국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무처를 유치했기 때문에 사무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건 사무처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사업들은 다른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를 저희가 국회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이제 하더라도 사무처에 대한 어떤 인력과 어떤 운영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하는데 그런 이제 한계가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제기구로 가야지 더 이상 ODA 예산을 받지 말고 국제기구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백신 연구소라든지 GCF 같은 데는 한 해에 100억, 200억씩 딱딱 예산 편성돼서 나오고 있죠. 심사도 안 거친다는 건 사실은 기재부에서 심사도 안 거쳐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 받는 경우는 이제 공가심 심사를 이제 외교부에서부터 받기 시작해갖고 무상원조 계획이라는 그 심사 받고 기재부 넘어가서 4단계에 거쳐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서부터 해갖고 다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어떻게 저희는 이제 정부가 국제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조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국제기구의 인정하는 어떤 기준들, 지역사무소가 있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국제기구 이미 분명하고 그 구성도 총회 집행이나 이런 것들, 의사결정 이런 것도 전부 다 국제기구를 따르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은 이거를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조약을 한번 맺어봐. 왜냐하면 몇 나라 조약만 맺어도 어쨌든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회원들을 포함하는 방식의 조약 어떤 국제기구를 만드는 형성이 아니라 굉장히 네거티브한 접근인 거죠. 이거를 못하는 데는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취지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고. 저희 NBA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95%가 미국 정부 그랜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는 USAID고요. 아마 이 활동도 USAID 펀딩을 아마 받아서 아마 진행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사실은 USAID도 OD 예산 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결국에는 그냥 다녀오시는 거지만 사실 본부에서는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다 프로포절도 쓰고 그거에 관련돼서 다 증빙도 하고 뭐 M&E 플랜도 다 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ODA 사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사실 미국도 다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그걸 접근하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원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코이카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이런 쪽으로 예산을 충분히 흘려보낼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그걸 어떤 기관이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그걸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슈라고 좀 생각하고 싶고 이게 뭐 어떤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결국 이제는 생존을 해야 되고 어쨌거나 그 펀딩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좀 아이디어나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럽 EU 차원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우리나라가 A를 갖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발상이 아니라 좀 그거를 이걸 우리가 가져가냐 인도 가져가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이거를 파트너십을 좀 필요하면 어떨까 생각했을 때 동아시아 민주주의국가를 떠올려보면 일본, 한국, 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거 관리나 인티그리티 차원에서 뭐 내세울 만한 나라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나라가 좀 같이 컨소시엄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협력하는 어떤 단행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AF에 대만 선관위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또 그걸 국제 기구로 하면 대만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애매한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도 민주 정상회를 한다고 그러면 대만은 1차, 2차 다 초대를 받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대만을 초대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큰 뭐랄까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 정상회라는 게 양날의 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의 어떤 공정성 증진이라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 이런 나라 협력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는 그건 뭐 국제관계에서 어떤 힘의 관계와는 별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국가가 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고 또 한국 사회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를 작년에 이제 1년 됐어요. 다녀온 지. 근데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왜 가냐, 한국에서. 그리고 당에서 왜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단독으로도 나왔지만 어쩌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방문을 직접 하실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갔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강대국으로서 기존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우방국들이 하셨던 그 취지대로 우리도 뭔가의 우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인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에게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책임감이라던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국회는 국내 민주주의에 더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마 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유튜버들이 이 장면을 찍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그 선거 지금 부정선거 관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구나.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꼈던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서 젊은 의원들끼리 민주주의 코커스 같은 거 만들 수 없나요?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한국 의회 내에는 민주주의에 해외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 코커스 같은 모임이 안 만들어요. 그 만듦을 가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저희 그 국힘에서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그렇고 또 사실 그 민주당도 있거든요.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이. 뭐 타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 선거제로 그래서 선거제 하나 하는 것도 오해가 많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국회의장이 진짜로 지금 롱텀으로 보고 가고 계시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랑 사실 이게 좀 의제화되고 사실은 여론을 좀 움직여야
그렇게는 움직인다. 다선들은. 그러나 1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는 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마음을 좀 바꿔가면서 지금 우리의 입지를 좀 다르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이 부분도 언젠가 갑자기 또 바뀌어질 수도 있다. 과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를 해야 된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공부하자, 뭐 민주주의 해외 홍보하는데 좀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 과제 설정을 좀 분명하게 네.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제 설정이 이제 지금 같으면은 이제 AUF 같은데 이제 재정 지원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아주 그런 구체적인 것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NED처럼 초당적인 의회가 지원하는 민주주의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굉장히 계속 실패했어요. 지난 10년.